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 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이 마련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깔끔하게 풀어가시고요.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더불어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점검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시장의 이목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호실적이 기정사실화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표가 끝난 후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잭슨홀 미팅, 또 금통위까지 여러 이벤트가 많이금 기다리고 있는 한 주입니다.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 속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가는 전일 대비 0.41% 빠지면서 2,505.5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7% 크게 하락해 882.8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그래도 이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또 우리는 수익을 챙겨봐야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전문가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2번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상한가 킬러 해서 또 찍으면 상한가라는 수식어 찍상이라고도 불리시고요. 또 우리 투자의 정글에서는 정글의 왕 타잔을 도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상한가 킬러, 바로 차트의 신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 많은 수식어의 주인공이신 우리 대표님은요, 오직 차트 하나를 바탕으로 수급이 몰리는 그러한 건강하고 탄탄한 종목들을 끊임없이 포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특기,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특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대표님은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차트를 분석해서 그러한 강한 종목들을 끊임없이 포착해주고 계십니다. 대표님의 실력, 그동안 공략해주셨던 종목들을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그대로 이 종목들은 우리 김진영 대표님이 당일에 공략해주셨던 포착 종목들을 모아둔 수익률 표입니다. 어제만 해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인산가 신송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대표님은 이를 놓치지 않고 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은 이 인산가 신송홀딩스 함께 공략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22%에 달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솔브레인 홀딩스와 같은 종목 또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만 우리 대표님과 함께 매매하셨더라면 상한가 종목만 20종목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고요. 또 투자의 정글 방송이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는 159종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와라고 감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러한 상한가가 일상이 되는 수익의 매직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가볍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검색하고 싶다, 검색을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투자의 정글 김진영 노란톡 검색방 이용하셔서 검색창 이용하셔서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50분 안에 방송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한편 내 종목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내 종목이 지금 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시간이죠. 매주 2번만 나와주시는 분이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의 아픈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 차트의 언어, 차트 공부도 덤으로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 시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차티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썩 녹록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14%습니까? 네, 0.41%.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또 하락하면서 하락 원웨이 하루 종일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시장에는 미인주가 나타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매매할 줄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 돈을 벌 수 알아야지 진정한 시장의 강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 2020년 3월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2021년 6월 달까지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그런 장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승 장세는 실질적으로 투자 기간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수익이 났었던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서 그 이후 시간에 매매를 했을 때는요, 자고 일어나면 계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좌가 깎여 내려가는 그러한 시장을 계속 맛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주식 자체를 들고 있다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소위 존버라고 하죠. 그냥 버틴다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 파는 트레이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현재같이 시장 자체 대단히 약화되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고 그러죠. 네, 우리가 홈런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짧게 1루타, 2루타 쳐가지고 계속해서 득점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 작년 12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작년 12월은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우리 박승현 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12월부터 오늘 8월 17일입니까?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늘 23일인가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 보니까 날짜 관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가 하루 진입해서 하루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날짜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좀 날짜 오류가 있었는데, 여튼 제가 작년 12월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 제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우측 상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김진영 대표의 당일 공략 포착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타이밍. 여러분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죠? 근데 비가 오는데 우리가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우산을 갖고 간다. 이거 대단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비 오네? 우산 딱 챙겨고 딱 쓰고, 그리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쓰고 난 다음에, 비가 개일 쯤 돼, 그럼 우산 딱 저리 한쪽에다 치워놓고 또 가볍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이밍이 있어요.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상한가 종목 자체가 당일 공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입해서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을 트레이딩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같죠,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면 있어가지고 한 종목 상한가 잡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 한 종목씩 상한가 잡을까?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산과 그다음에 신성홀딩스 그렇게 상한가를 제가 매매를 했는데요.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매매한 것까지 보여드릴 텐데, 자, 오늘 또 물론 상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검색기 올라온 거 제가 보면은 알겠지만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한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솔브렌 홀딩스 21.83%가 올라갔는데 이 종목 매매한 것까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매일 제가 오전 9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제 방송 화면이에요. 좀 확대된 건데요. 자,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국에서는 TV 방송으로는 오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시간씩밖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은 매일 열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만 열린다 그러면 제가 뭐 더할 래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은 열립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투자함에 써가지고 좀 길라잡이가 되고자 제가 저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방송 화면을 공개 방송 열어놓거든요. 그럼 저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자, 좌측에 차트가 보이고 우측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실시간 검색기라고 하는 아이예요. 저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시장이 종목이 2,0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2,400개, 2,500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을 합쳐놓고 보면 거의 2,500개 종목이 되는데 이 종목에서 내가 오늘 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돼요. 오늘 한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데 이 2,000개가 넘는 종목에서 한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실시간으로 주가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일 때 프로그램이 호가의 움직임을 그대로 포착을 해가지고 야, 지금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 이 종목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화면이 바로 지금 좌측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매일 오전 9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 인상가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캡처를 한 부분이에요. 인상가란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매매한 것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인상가 8월 22일 날 공략주인데 보시면은 주가가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는데 자, 이날 제가 오전에 매매를 시작하지 않고 오후부터 오전 바로 매매 시작하지는 않았었고요. 9시 반 넘어서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보시면은 자, 여기 바이 포인트 보이시죠? 그리고 셀 포인트 보이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분할 매도 1차 분할 매도하고 여기서 2차 분할 매도한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신송홀딩스 같은 거 보면은 자, 신송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자, 바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오전 9시 30분 좀 넘어서 바이를 했네요. 매수를 해가지고 자, 1차 전고점 라인에서 어떻습니까? 분할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올라와서 2차 파동에서 분할 매도를 마무리하고요. 물론 상한가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또 무엇이냐? 자,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 자체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자, 장 출발해가지고 상한가 갔습니다. 플러스 30%를 상승했어요. 30%에 해당되는 저 수익 구간을 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주가 자체가 전일 종가 대비 30%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 폭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먹겠다는 거예요. 자, 전일 종가 대비 이만큼 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구간에서 얼마만큼? 한 이만큼 혹은 이만큼만 먹으면은 이보다 더 행복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요. 목표 수익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루에 1, 2% 수익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1% 수익만 내더라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1년 365일 중에 거래일 수로 따진다면 한 250거래 정도 될 겁니다. 250거래일을 내가 하루에 1%씩만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면 여러분들 몇 퍼센트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복리라고 하는 수익 구조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1000%가 넘습니다. 시드머니 대비 10배수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라고 하는 수익 자체가 절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목표 수익률 자체를 1%만 먹더라도 저는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1% 먹는다 했더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대표님 1%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익률에 대해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라고 하는 수익률에 대해 가지고 보통 일반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수익을 논할 수가 있겠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1%라는 수익 자체가 1년 365일 250거래를 딱 놓고 본다면은 100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매매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부터 오늘까지
상한가 종목만 당일 추천해가지고 상한가가 종목만 찝어낸 게 159개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앞에 보신 것처럼 매매를 한 내용 부분이에요. 그냥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자 진입 포인트와 청산 포인트까지 그대로. 물론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최고점까지 수익을 낸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능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식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보다 저는 더 겸손하게 배꼽에 사가지고 가슴에 팔면 저는 만족합니다.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발바닥에 사서 정수리까지 먹는다고요?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의 명언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도록 혹은 그보다 더 겸손하게 배꼽에 사서 가슴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매매해보자는 얘기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 HS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실시간 검색기로 올라온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좌측에 보이시면은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당일 주도주라고 적혔습니다. 당일 주도주.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일 주도주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장이 열리자마자 여러분들 오전 9시 땡 하고 장이 열립니다.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이 쭉 열렸는데 이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몰리는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주도주 보면은 자 오늘 뭐 태양금속 지금 보시면 삼영부터 시작해서 태양금속 또 우리로라고 하는 아이, 그다음 코이버, 그리고 KCS, 아이윈플 이런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KCS, 우리로 다 여기에 검색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얘네들 왜 상한가 갔을까? 봤더니 자 장이 끝나고 납니다. 장이 끝나고 났더니 친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올려놓죠. 근데 실은 이거는 이미 세력들이 기사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쫙 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종목들, 뭐 우리로, KCS, 엑스게이트 등등등 뭐였을까요? 양자 컴퓨터인데 양자 기술.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었나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슈 뭐 있었습니까? 초전도체 광풍이었었죠. 자, 초전도체가 딱 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맥신 신소재. 그렇죠. 빡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맥신이 딱 이제 사라질 즈음에 또 뭐가 나타나죠? 양자 기술.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주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뭐 양자 기술이 어떻고 맥신 신소재가 어떻고 초전도체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주느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부양시키고 타이밍에 맞춰서 기사를 쏴주고 그러면서 시장이 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런 거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왜? 굳이 내가 그러한 소위 기레기들이라고 하죠. 그러한 그냥 뭐 근거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주가 조작이거든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부분이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주가 조작이야. 저가에 매집을 해가지고 소문을 무성하게 만들고 고가에서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는 과정이에요.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철컹철컹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은 자 이걸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그냥 그대로 내 소중한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투자람에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조금 전에 초돈도천이 맥신이니 또 양자기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과연 실체가 있어서 가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 왜 갔을까요? 자 적당한 뉴스 MSG가 촥촥촥 뿌려지죠.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쫙 들어오죠.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를 쫙 부양시키죠. 시장에 탁 트이죠. 제가 이걸 뭐라 그래요? 미인주라고 그래요. 미인주. 여러분들 미인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전도체니 맥신이니 혹은 양자기술이니 지금 이 아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기자동차 관련주 있죠? 2차 전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상승장을 유지할 때는 여러분들 실적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가치를 부여하고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이건 상승장이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 혹은 박스 레인지를 갖고 있는 횡보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뭐예요? 이 블라블라예요. 블러핑에 의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어떤 특정 섹터의 종목이 테마가 형성돼서 돈이 쏠리는 거예요. 이건 실적하고 별개의 움직임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이는 두 가지의 원동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죠. 초돈조체며 맥신이며 뭐 지금 양자기술이며 과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에요? 기대감 위에서 야 이게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되고 마켓 쉐어가 커졌었을 때 이만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다 뭐예요? 소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상화폐 많이 해보셔서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보면 뭐가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가 있죠. 백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될 거야 하면서 쫙 쓰져 있죠. 이게 뭐예요? 그냥 희망회로예요, 희망회로 여러분들. 나 우리 이렇게 해볼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전망해.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대치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섹터의 특정 종목이 어떠한 뉴스를 재료를 가지고 이래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뭐예요? 얼마만큼 이거를 히스토리를 만들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주가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이고요. 자, 두 번째. 실적에 의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뭐예요? 시장이 우상향 상승장의 실적 장세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 종목에 공장을 캐파 늘려가고 이거가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얼마나 되면서 자 매출이 얼마나 되고 손익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쭉어주는 데이터와 그리고 현재까지 모양을 가지고 다음 분기 다음 해년도에 매출과 이익률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면서 이러면서 바이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 어디까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야? 실적 베이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장세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인자에 의해 가지고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상승에 대한 여력에 대한 이런 움직임. 두 번째,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순수하게 수급에 의해 가지고 주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장세는 어떤 장세입니까? 자,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어떤 특정 섹터의 특정 종목이 뭐뭐 할 거야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포털 사이트에다가 초전도체 관련주 그룹, 그다음 맥신 관련주 그룹, 그리고 양자기술 관련주 그룹 이걸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초전도체 관련주, 맥신 관련주, 양자기술 관련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그룹핑을 세 개를 딱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최근 2, 3주 동안의 주가 움직임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 한번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종목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 엑스게이트냐, 이게 뭐 CIS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섹터가 만들어진 테마의 종목들이 어떠한 모양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였는가에 대한 걸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가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력이 어떻게 만듭니까? 돈을 뿌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돈을 쫙 쏴가지고 쫙 시장에 매물을 잡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률을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우리로 보겠습니다. 우리로 차트, 그 다음에 코이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KCS가 있는데 자, 오늘 좀 작전이 만들어진데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오늘 하나 보자 그러면은 엑스게이트는 여기 검색이 안 됐네요. 자, 엑스게이트 차트 볼게요. 얘가 지금 엑스게이트하고 KCS하고 우리로하고 이 아들이 다 양자기술 관련한 섹터를 묶여갖고 오늘 상한가가 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어떤 재밌는 게 나오냐면 지금 제가 엑스게이트, KCS, 우리로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종목 움직임이 같냐 틀리냐를 보셔야 돼요. 저 움직임이요. 같다라고 하는 건요. 세력이 여러 개의 종목들을 테마를 형성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저게 같지 않다라면은 이거 될 것 같은다면서 개별 세력들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통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차트의 흐름 자체가 섹터가 만들어진 종목들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테마는 대단히 강하게 좀 길게 움직인 테마가 될 것이고요. 근데 저 아이들이 서로 따로 국밥이에요. 어떤 놈은 이렇게 가고요. 어떤 놈은 이렇게 가요.
이런 아이들이 하나의 테마로 엮였을 때는 어떻다? 아,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단발성 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매매했었던 신성홀딩스란 솔브렌 홀딩스 오늘 매매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인상가란 종목을 최근에 그 핵오염수 방출 관련해가지고 또 한 이슈가 돼가지고 시장에 지금 돈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봅시오. 히스토리를 만들어놨어요. 히스토리. 말씀드릴 게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솔브렌 홀딩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솔브렌 홀딩스를 오늘 매매를 했는데요. 앞서 제가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 보여드렸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이 아이 보면은 지난 8월 며칠이었을까요? 이날이네요. 8월 16일이네요. 8월 16일 날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 8월 16일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주가가 그 다음날 갭상승 뜨고 난 다음에 주가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 상승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자,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 밀어버렸어요. 올라간 아이는 당연히 어떤 세력이 상한가를 올렸겠습니까? 당연히 매수 세력이죠. 매수한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 날에 음봉이 떨어졌어요. 얘는 누구 아이예요? 매도한 아이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상승한 이 시가 저가 포인트를 그 다음 날 음봉이 떨어졌는데 훼손을 했다, 훼손하지 않았다, 훼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모두 장악했느냐? 장악하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이 두 개의 캔들 가지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하루, 이틀, 3일 뭐합니까? 주가가 단봉으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시가 갭 출발하면서 빵 장대 양봉이 올라오죠. 제가 이 흐름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패턴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커비드 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비드 핸들. 자, 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컵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컵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피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잔. 커피잔 손잡이가 이렇게 생겨 있고. 자, 이거 커피잔이죠. 그래서 커피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컵 위드 핸들이에요.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컵의 모양의 패턴이에요. 자,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컵이고요. 이게 손잡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이러한 패턴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솔브레인 홀딩스를 제가 매매한 이유예요,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그러니까 저 실시간 검색기는 저러한 패턴을 잡아주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저의 매매 기준이에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무슨 회사나 잘 몰라요. 근데 뒤에 홀딩스가 붙어 있으니까 지주회사겠네요. 뭐그 정도? 그 이상 뭐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대표님, 솔브레인 홀딩스가 무슨 회사인지 아셔야죠. 알아서 뭐 하게요? 솔브레인 홀딩스, 이 회사 임직원분들은요, 열심히 1년 365일 열심히 일합니다.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굳이 내가 뭐 거기 직원도 아닌데 거기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왜요? 중요한 건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이 언제 내가 매수해서 언제 매도를 하고 수익을 내면 될 것인가, 저는 이것만 고민합니다. 회사가 무엇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초전도체 관련 회사인지, 맥신 관련주인지, 아니면 오염수 방출 관련 주식인지, 2차전지 관련한 회사인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여러분들 내가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최고에 근접한 가격에 매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정말 훌륭한 회사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저기 9만전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펜트하우스에서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지금 주가가 지금 30% 넘게 하락하는 자리에서 지금 삼성전자 좋은 주식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도 불구하고 주가 내 계좌에 딱 뚜껑 열어봤더니 마이너스 30%야. 많이 계실 겁니다. 회사 자체가 좋고 나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회사가 좋으면 더 좋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주식을 언제 사고 팔 것이냐는 부분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를 매매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커비드 핸들 패턴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커비드 핸들 패턴에 대해서
중요한 건 어디 부분이었느냐? 여러분 이 매집 과정 이거는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진입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기다리고 한 달도 기다리고 2달, 3달, 6달, 1년을 기다려가지고 빵 주가가 올라갔어. 이게 뭐예요? 나는 오늘 들어가고 이거 먹는다니까요. 오늘 들어가서 이거 먹겠다는 거예요. 이 모양의 주가를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들었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메이저가 매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야, 나 이제 시동 걸렸어. 비행기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활주로예요, 여러분들. 활주로.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이륙이 돼야죠, 여러분들. 비행기가 날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아갈 때 이때 저는 매수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륙 준비도 되지 않는 저기에서 왜 고생하고 있냐는 얘기죠. 딱 이륙하고 나면 여러분들 결국은 비행기는 목적지 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 회항을 하더라도 일단 날아가면 끝난 거예요. 근데 활줄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는 나 지금 출발할 거야 했다가 긴급한 다른 비행기가 있을 때는 그 아이 먼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얘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 상황인 거고 종목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륙하느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난 이때 이륙 준비가 끝났죠. 그리고 조종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컵 위드 핸들을 이렇게 만들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가 라인의 돌파 라인의 이 부분이 진정한 시세가 발생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매매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매매 기준은요. 정말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의 패턴들을 인지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세력이 어디에서 드라이브를 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접근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장대 양봉, 상한가 가는 종목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력 갖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당일 공략 상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8개월 동안 160개 가깝게 159개의 종목에 대해 가지고 상한가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합니다. 지난 12월 달 13개를 출발해 가지고 여러분들 벌써 지금 8월 달 상한가는 20개를 넘게 20개죠. 네. 20개의 종목을 집어들었어요. 이 또한 당일 공략 상한가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제가 말씀을 또 못 드렸네요. 인상가 종목을 또 말씀 못 드렸네요.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이후에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해 가지고 함께 대응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인상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인상가가 지난 6월 달에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슈가 왜 인상가가 올라갔죠? 야,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출한대. 그럼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어땠습니까? 갑자기 소금이 난리 났죠. 보리아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갖고 지난 이게 6월 달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해먹기 참 좋아요. 단기 쫙 끌어당겼죠. 그리고 이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이슈가 되죠? 8월 24일인가 내일인가요? 아무튼 내일 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D-Day 24일이 맞죠. 내일이니까. 그래서 내일이 방류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까지 매매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슈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재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뭐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을 해서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따왔다. 매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따왔다. 이런 뉴스가 있다 봅시다. 근데 이미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 날아올 거야. 그럼 끝난 거예요. 언제예요? 날아가기 전까지예요. 그때까지 매매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오픈됐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인상가를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매해서 저는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오늘이 인상가 매매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설거지하러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얘기해요. 자, 어제부터 이제 매도할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보다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면 폭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나오지만은 분명히 손절라인이 필요한 거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모두 차트에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재료가 소멸된 시점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나라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일이 있는 그 대통령 선거하는 그날까지 종목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대선 관련주 뭐예요? 그 대장주들은요. 대선이 있기 얼마 전?
예, 며칠 전까지 혹은 1, 2주 전까지만 매매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재료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 지난 6월 달에 고점에 형성했던 이 부분이 있죠. 자, 여기 고점 보이시죠? 오늘 고점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외봉, 쌍봉. 쌍봉은 매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석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를 매수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 정말 바보예요. 근데 뉴스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뉴스에는 난리죠. 야, 그랬더니 이 관련주가 올라간다 했더니 가나보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 또 계실 거예요.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후 시간에는 노란톡방에 하단 보이시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일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대표님? 사연 남겨주시면 함께 종목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네, 오락가락 방향성 없는 날씨만큼이나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어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까지 이렇게 개별 이슈 속에서 하루하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요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떠한 종목군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또 이 시장이 답답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씩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강수연님께서 문의 주신 현대위아 74,0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데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져가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코멘트 바로 만나보시죠. 자, 현대위아라는 종목. 네, 현대위아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위아가 어떠한 회사입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다고 한다면 포털 사이트 쳐보시 마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무슨 제품을 만들고 있고 관계사는 어디이며 매출은 어떻고 현재 재무 상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현대위아라는 아이가 현재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밸류에이션, 진정한 가격은 어디냐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 이 현대위아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 너 20년 저점에서부터 21년 6월까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너는 하락 구간에 있어라고 하는 거야. 현대위아가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만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봐봅시다. 이게 현대위아의 재무 차트를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2019년부터 한번 봐봅시다.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입니다. 여러분들 잘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은 더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영업이익은 더 올라가고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단기 순이익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021년 6월 달에 자, 이걸로 상황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최고치 올랐죠.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를 한번 봅시다. 최고가가 얼마였을까요? 11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11만 5천 원. 자, 11만 5천 원이에요. 최고가가.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으로 볼까요? 작년 주가 대략 그래요. 현재 주가 5만 6천 원대. 6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6만 원. 그냥 제가 인심팍수 6만 원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11만 5천 원이 1년 사이에 6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1만 5천 원이 6만 원이 됐어요.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자분들한테 여쭙게요. 야, 회사가 있잖아. 주가 자체가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 이 회사가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날 만큼의 어떠한 영업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니? 쳐다본다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마이너스 50%를 갑니다. 시장이 안 좋았다고요? 그럼 대피를 해야죠. 저평가됐다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 진정한 가치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퍼가 어떻네, 에비타가 어떻네, 매출 이익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고 현금 자산 흐름이 어떻고 이런 걸 막 요모조모 따졌어요. 그래서 있잖아. 너의 적정 주가는 지금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나는 매수할 거야. 여러분들
내가 저평가되고 내가 고평가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누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아시면 알겠지만 뭐예요? 1년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이 회사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회사죠. 그럼 물건 만들어서 팔았더니 이익률을 봤더니 줄어들긴 했지만 반토막 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주가는 반토막 났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 가지고 좋은 타이밍이 어디냐라는 거죠. 타이밍에 대한 예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자 물론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74,000원이에요. 74,000원이면은 네, 어디쯤일까요? 안타깝게도 이쯤 되겠네요. 자, 이쯤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월봉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월봉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요. 74,000원이면은 자, 이때 매수하실 수도 있고, 자, 제가 포인트 적어드리면 여기가 1번 포인트고 2번 포인트고 얘가 3번 포인트고 얘가 4번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중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74,000원이겠죠. 근데 그러면 가장 최근을 놓고 보더라도 언제일까요? 벌써 네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거의 1년이네요. 만약에 이 4번 포인트에서 매수하셨다면요. 그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중장기 트레이딩이에요? 자의적인 투자이든 혹은 손실 중이어가지고 타의적인 투자이든 간에 여하튼 간에 어떤 상황이 됐어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죠. 장기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월봉을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타임 프레임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고 중기 트레이딩, 장기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홀딩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을 얼마만큼 가져갈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결정이 난다는 거. 그러면 장기 투자 관점 놓고 본다면 현대 위아라는 종목 중 현재 어떤 구간이에요? 자, 상승 파동 나오고요. 하락 파동,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라인 놓고 본다면 대략 5만 원대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지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현대 위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어떤 테마가 줍니까? 아니죠. 얘는 전통 제조업이에요. 그죠? 결국은 시장 상황이 상승장을 가야지 그나마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 아이가 독보적으로 나는 마이웨이로 갈 거야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봐야 되겠죠. 현재 지금 코스닥 코스피 혹은 미국 나스닥 S&P 차트 놓고 본다면 어떤 상황이죠? 자, 하락을 하고 하락을 여기서 멈출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죠. 근데 제가 장기적 관점 놓고 봤었을 때 2023년부터 23, 24, 25, 26, 27년까지 시장 자체는 긴 박스 레인지를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박스 하단이 될 1차 박스 하단이 됐을 그런 영역이 반등권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5만 원대에 대해서 지지라인을 갖고 턴어라운드 한다면 잘 간다면 7만 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이죠. 근데 지금 8월 달이에요. 오늘 8월 23일입니다. 이제 8월 달도 일주일 정도밖에 거래일이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월봉을 봅시다. 월봉을 봐보세요. 8월의 월봉 자체가 대음봉으로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으로 마감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하락하고 있는 매도세가 더 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하락하는 음봉이 있는데 아래 꼬리가 있다. 이거는 상승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그 흐름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두 달 동안 2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트렌드를 놓고 본다면은 음봉이 몇 개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1, 2, 3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3개가 하나 더 떨어질 수 있어요. 9월 달에 더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음봉 자리가 앞에 지난 2023년 1월 달, 2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가 어디였느냐? 49,000원대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5만 원대가 지지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액션이 필요합니다. 자, 주가 자체를 지금 56,000원, 600원인데 자, 5만 원대에서 9월 달에 이제 지지받고 턴어라운드 되는 추세 전환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진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타겟 프라이스 7만 원 근처까지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매수가 7만 4천까지 그냥 기다린다 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좀 능동적인 매매 대응 전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내 보유 종목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서 종목 상담 신청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이영도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오늘 DR텍 5,200원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대응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오늘 25%대 상승 여력이 나왔는데 이 상승 모멘텀이 내일까지도 이어질지 이 차트 상태 우리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DR텍 저도 오늘 그 DR텍이라는 종목을 좀 봤는데요. 자, DR텍 종목 5,200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이 5,200원의 매수는 대단히 공격적인 매수입니다. 뭐 나쁘다가 아니라 자, 다만 5,200원대 매수했다면 자,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200원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매수가가 여기입니다. 자, 5,200 여기 종가에 그냥 거의 종가 베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점 3,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3일 만에 여러분들 거의 100% 가깝게 수익이 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DRT라는 종목 자체는 일봉을 딱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급등이 빵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자, 추가 상승을 열기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응축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지난 5월 달입니다. 5월 달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서 수렴을 했죠. 이렇게. 이게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오늘 5,200원 간 자리는 어디하고 유사할까요? 이 부분하고 유사할 수 있겠죠. 차트 유사성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지난 5월 달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3월 달에 에너지가 모입니다. 쫙 에너지가 모여서 삼각 수렴이 되고 무엇이 하죠? 슈팅이 나오죠. 빵. 그죠? 그리고 다음에 주가 자체가 에너지를 모으고 여기에서 수렴이 되고 주가 빵 올라오죠. 이 부분이 벌써 세 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구간은요. 마지막 피날레를 치기 위한 고점을 향해 가는 영역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월봉으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갑니다. 자, 1, 2, 3 끝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정말 MSG를 잘 쳐가지고 이제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대가 갈 수 있는 모양새 정말 초초급등주로 넘어갈 영역을 만들지 혹은 이 자리에서 이제 올릴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 파동을 정리를 하면서 주가가 무너질지를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단기 투자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5,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지금 제가 분차트 갖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1시간목 놓고 보면은 오늘 오바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보시면은 자, 하나, 둘, 세 개 오늘 마지막 뒷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럼 결국은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5,000원이라고 한 가격에 대해 가지고 손절자리를 잡거나 아니면은 위로 빵 날아가거나요.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매매람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지난 최근 3, 4개월 동안 주가 자체가 100% 넘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가에 2개월 크게 뛰어놓은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9, 2월, 11, 12시부터 새로운 세력이 손바뀜이 나와서 올라간 포인트예요. 그럼 손바뀜한 이 세력들이 손절하지 않으면은 물량 털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기준가를 딱 잡고서 5,000원 깨지면 대피, 5,000원이 깨지 않으면은 그 급등을 즐기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더 초초급등을 갖기 위해서는 5,000원이라는 가격이 가격 깨지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DR텍, 현대위아까지 두 종목 함께 분석을 해보았고요. 어떤 종목이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캐치하고 기준을 잡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